그랑크리는 애인이랑 먹고, 프리메크리는 친구랑 먹고, 그냥 샤블리는 아는 사람이랑 먹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 따주는 거라고. 아, 네, 다음 와인은 샤블리입니다. 굴의 샤블리. 굴엔 샤블리라는 공식이 굉장히 선명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손님들한테. 그렇죠. 근데 샤블리하고 굴하고 성공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게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와이스쿨 다닐 때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굴이랑 샤블리랑 진짜 어울려요? 그때. 무슨 굴이랑 무슨 샤블리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참. 굴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토굴, 각굴, 태생굴, 가시굴, 참굴, 긴굴, 각굴 등 일본 품종의 개량종이 많고, 외국산은 태평양굴, 대서양굴, 올림피아굴, 유럽굴, 포르투갈굴이 유명하다. 유럽의 굴은 한국의 굴에 비해 조금 더 얇고 가늘며 바다향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그냥 뭐 마을 등급 프리메크리 그랑크리 사고, 굴은 이런 거 사서 뭐랑 어울리는지 해봐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은 굴이 많은데 그냥 단순해서 얘기하면 작은 거는 짜고 약간 비린내가 많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다 내음이 많이 나고, 클수록 약간 그냥 씹는 맛, 우유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비싼 거랑 비싼 거,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건 조그만 굴인데 그거랑 그랑크를 먹으면 시궁창이에요. 너무 비리고. 걔는 이제 오히려 좀 덜 맛나는 애랑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X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조합보다 X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게 뿌띠샤블리잖아요. 그랑크리는 애인이랑 먹고, 프리메크리는 친구랑 먹고, 그냥 샤블리는 아는 사람이랑 먹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 따주는 거라고. 아. 저는 샤블리하고 굴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저도 거의 네. 없어요. 저는 그 유럽이나 프랑스에서 먹었던 굉장히 얇고 긴 굴, 그게 그렇죠. 굉장히 얇은 굴, 그런 거하고 샤블리를 먹었을 때 그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을 확실히 톡톡히 해줬던 거를 느낀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굴 해서 봤는데 굴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크고 먹었을 때 뭔가 굉장히 주시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뭐 생선회를 먹는 듯한 굴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 네, 어떻게 굴 보면. 강대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샤블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랑크리를 먹으면 와인하고 아예 매칭이 안 돼버리고, 그래서 뿌띠 샤블리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샤블리가 워낙에, 그러니까 샤블리랑 뿌띠 샤블리의 제일 큰 차이점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샤블리랑 이제 그 위에 등급들은 우리가 아는 킴메리 장소에 네. 그 캐면 그냥 조개 껍질 나온다는 그 주라기 시대의 네네네. 토양인데, 뿌띠 샤블리로 지정이 된 구역들은 대부분 한참 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질학 잘 모르는데 뭐 포틀랜드기 네네네. 그래서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토양이 어리다는 거예요. 포틀라디언. 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미네랄이 부족하다. 음. 그 대신에 이제 더 라이블리하고 뭐 프레시하고. 다른 종류의 미네랄이 좀 더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굴이랑 그러니까 석화랑 샤브리를 먹으면은 약간 와인의 미네랄이 너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이 그렇게 미네랄이 강한 게 아니라 육질이 강하다 보니까 먹고 나면 와인에서의 그 미네랄이 쓸데없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굴을 다 먹었는데 계속 굴 껍데기를 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 막 텁텁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어버리고 싶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도전 안 해봤는데 샤블리에서 이 뿌띠 샤블리를 사왔죠. 샤블리.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흑석도 샤블리에서 산 철자는 같은 샤블리입니다. 네, 할인은 안 2018 해줬어요. 정도. 네. 할인은 전혀 안 해줬고요. 협찬도 아니고요. 네, 이거 나쁜 친구예요. 그럴 수 있죠. 미안. 쏘리.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네. 87년에 시작을 했대요. 그때 땅이 1.5헥타르로 시작을 했어요. 1.5헥타르. 그럼 지금 한 이제 30년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28헥타르. 그러니까 땅 부자. 거의 20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한 거죠, 와이너리가. 이 레몬. 레몬, 라임, 제스트. 근데 얘랑 비교해보면 미네랄이 안 느껴져요. 맞아요. 앞에 게 미네랄이 훨씬 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와인 불안한데. 근데 확실히 이 친구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은 있어요. 차분하죠. 과일 맛도 얘는 막 확 다가오는데 얘는 좀 안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같은 기다려, 약간 유의 이런 느낌.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채도가 굉장히 높은 느낌이고 그쵸. 약간 톤인 다운된 맞아. 느낌, 톤 다운돼서 안정적으로 좀 섞인 느낌,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약간 원색과 파스텔 톤 같은 느낌으로 음. 다른 분위기예요. 근데 과일 뉘앙스는 많이 다르네요. 얘는 복숭아가 되게 셌는데 얘는 이제 완전 레몬. 약간 그 옛날에 그 아, 사과도 청사과네요. 선키스트 사탕 중에 이 깨물면 안에 그 약간 노란 거 되게- 나오는 거? 되게 그거의 레몬 맛이네 이거. 냄새는. 확실히 의도했던 바대로 샤블리를 먹었을 때 뒤에서 느껴지는 그 짭조름한 느낌은 좀 덜하고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운드하게 뚝뚝 떨어지는 게 제 생각에는 한국구라고는 이 친구가 승자가 아닐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친구는 가격이 한 5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5만 원? 3만 원? 요거요? 네.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 초반에만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백화점에서도 판매하는 와인일 거라서. 그 뿌띠 샤블리는 다른 샤블리랑 틀리게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잘 안 수입하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뿌띠 샤블리가 그러니까 샤블리 전체 생산 중에 얼마나 될까? 18%. 아, 18%. 근데 18. 뿌띠 샤블리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건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굴이랑 되게 잘 어울리니까 그런 뒤에 것 같아요. 맺고 끊는 게 딱 명확해서. 그러니까 코에서 정말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코를 이게 간질간질하게 해주는데 입안에 들어가고 나서 라운드하게 부드럽게 입안을 딱 감싸주고 마시고 난 후에 이게 동그란 돌멩이 같은 것을 핥았을 때 나는 까끌까끌하지 않은 부드러운 미네랄리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굴을 먹고 나서 입안에 있는 이제 바다 내음, 좀 짭조름한 느낌이 같이 이렇게 파도 쓸려가듯이 이렇게 싹 나 내려갈 것 정확히 같은 생각했어요. 느낌이에요. 얘네들은 굴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걸 뭐 입에 머금고 굴을 먹는 건 아니니까 맞아. 굴 먹고 굴 생기면서 와인을 먹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노량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이렇게 뭐 잡념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남아있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뭐 물 내리듯 이렇게 맞아. 싹 갖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 또 이런 느낌이 좋은 매칭일 수 있죠. 근데 원래 같은 방향으로 가는 매칭이 있고 상대적인 그것도 매칭을 해서 취향이에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매칭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기대하는 건 사실 이 내추럴 와인이에요. 내추럴 와인이 사실 최근에 열풍이죠. 여러분들도 다 드셔보셨겠죠? 뭐가 내추럴 와인이야? 뭐 마실 때마다 똥 냄새만 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약간 큼큼한 냄새, 큼큼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쉬워 보이고 굴있네. 구린내, 약간의 구린내, 뭐 나쁘지 않은 구린내라는 와인들을 많이 보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나쁜 굴인애도 있어요. 나쁜 구린내도 있어요. 정말 똥 마시는 건가 싶었는데 좋다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요즘에 또 소믈리에들이 갖고 오는 거 보면 꽤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맛있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하면 내추럴이라고 브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브렛을 의도했다는 거는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내추럴 와인 붐 일어나기 전에 저는 이제 이탈리아 와인을 수입하러 많이 다녔으니까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바롤로나 뭐 끼안티 이런 데 가면 브렛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알죠. 비노노빌레 디 몬테풀처럼 만드는 거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되게 가난하거든요. 시골이죠. 네. 그러니까 몬탈치노나 끼안티처럼 이렇게 자본의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래된 시절 쓰는 데 가면 다 브렛이 나요. 산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막 굽이 들어가야지 하나 그러니까 한 채. 보면 그런 데는 보통 이렇게 좀 그냥 보기에도 엄청 청결하지는 않다. 아. 그러니까 뭐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면은 깨끗한 데는 진짜 이거 내 바닥을 핥아도 되겠다는 와이너리가 많잖아요. 와이너리는 보통 그래요. 와이너리는 보르도도 되게 깨끗해. 그렇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여기는 그러니까 뭐 되게 더러운 건 아닌데 내가 여기를 뭐 이렇게 막 바닥을 핥을 정도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옷구통을 내가 손을 느끼기 싫다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와이너리를 갔을 때 느끼는 거는 뭔가 국립박물관 그렇죠. 네, 그런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고 막 대리석 쫙 반짝반짝하는 느낌인데 근데 뭔가 거길 가면 향토박물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도 실제로 안 나는 게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뭐 어떻게 그 맛을 냈는지 우리 원래 브렛이 있어 이러면 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 맛을 냈는지는 뭐 비밀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옛날부터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게 이제 와서 내추럴 와인인 걸 안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파울로베아 이런 와인들 알고 보니까 내추럴이었어. 우린 몰랐는데 그게 내추럴이네.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라디콘에서 브렛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맛있는 거 많지. 부르고뉴에서 알리고트 사실 제가 부르고뉴 알리고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르고뉴 알리고트가 정확히 어떤 맛이냐면 조금 더 송곳 같은 맛이에요. 부르고뉴 샤도네는 뭔가
갈린 조약돌 같은 걸로 두드려 맞는 맛인데 얘는 조금 뾰족한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맛이에요. 일단은 요 와이너리는 2017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해요. 그래서 이름이 2017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네. 그렇죠. 근데 이름이 이제 나이마 앤 다비드 기동 이렇게 되거든요. 둘이 부부예요. 어. 둘 다 양조가고 근데 그냥 우리는 알만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유명하진 않은데 우리는 알만한 부르고뉴 도면을 관리하거나 이랬던 분들이고 특히 이제 남편분이 한 25년 동안 계속 이 바이오다이나믹 농법 공부하고 네. 실행을 하고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실제로 자기가 일하는 데서 하셨던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추럴 쪽에 경력은 오래됐는데 와이너리를 직접 부리 시작한 거는 이제 2017년인 거예요. 파이닝도 거의 안 해가지고 심정부는 좀 있을 지금 거예요. 또 향기가 레드와인에서 나는 향기가 나서 이런 거 진짜 까만 잔에 마셔. 약간 폴트인가 싶었어요 사실. 먹어보죠. 네, 한번 먹어봅시다. 사실 이건 제가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번외로 색깔이 한번 약간 헤이지한 것 같고. 네, 헤이즈 할 거예요. 일단 사이트가 굉장히 아주 맑고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침전물이 있는 약간 스타일이에요. 뭐 방 안에서 나오는 조명 정도 은은하게 좀 퍼지는 색깔이고 침전물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가스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내추럴 와인의 특성이라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스월링을 했을 때 작은 그 기포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와인을 오픈해서 브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와인 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터 소믈리에 시험엔 이런 와인은 안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와인들은 이런 걸 의도하지 않은 와인들이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시험 코스에 내추럴 와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인정이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이거는 있겠습니다. 좋은데요? 아직 코를 안 가봐서 이게 가끔 막 너무 시거나 내가 식초 냄새 맡은 것처럼 너무 시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구린내가 나거나 별 냄새가 다 나는 게 많은데 얘는 딱 제가 원하는 되게 순수한 과일 맛이 나서 좋아요. 확실히 내추럴 와인이 특유의 갖고 있는 이스트 냄새, 효모 냄새가 먼저 치고 올라오고 그 뒤를 이제 과실향이 쭉 따라 올라오는데 과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껍고 잘 익은 느낌이라 깜짝 놀랐네요. 근데 되게 이거 레이시하다. 이게 약간 그 철로 된 막 쇠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 줄 피아노 줄 같이 쫙 당기는 느낌이라서 좋은데. 근데 이 정도면 내추럴 와인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니 이건 내추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셔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맛있네. 맛있다. 확실히 이게 침전물이 있으니까 앞에 와인들이랑 혀랑 입안에서 느껴질 감각 자체가 달라요. 굴이랑 위험하려나? 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뭐가 되냐면 리멘첼로 아까 레몬이었으면 레몬을 가공해서 만든 다른 류의 네. 가공품 같은 느낌인데 바질 맛이 되게 진한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까 약간의 가스도 있었다 그랬고 질감도 다르다 했잖아요. 송곳이 아니고 이거 침봉이야. 침봉 바늘 되게 많이 들어있는 그걸 이렇게 근데 요거는 온도 좀 더 차가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차갑게 드셔도 될 것 요거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인지한 것 같아요. 근데 알리고떼의 품종적 특징은 잘 없지만 알리고떼라고는 알기가 조금 어렵지만 맛있는 화이트 와인. 맛있는 화이트 와인 그리고 또 부르고뉴를 느낄 수 있다는. 맞아요. 이런 건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테이스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건 내추럴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드시면 얘는 미친놈이라고 막 이런 너무 좋은 와인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테이스팅을 해서 괜찮다고 한 거면 그분들 사이에서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 작년에 저희 스크로 소믈리에 2명이 내추럴 와인 부문 그 대회 네. 예선 통과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내추럴 와인 매일 마셨어요. 밤마다. 바틀베리에이션도 막 심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 병이 딸 때마다 좀 다르다. 그런 느낌으로 내추럴 와인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거 자체도 즐긴다는 뭔가 개방적인 문화? 이거를 뭐 좀 옹호를 해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샴페인 같은 경우에 와인은 우리가 빈티지마다 다른 걸 즐기는 게 기본이잖아요.
NV는 사실 매년 똑같은 거 만들지만 그렇죠. 이거 그렇다고 비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기술의 집합체. 매년 그 셰프드 가구가 다 혁명과 그 수많은 걸 다 조합해서 비슷한 맛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게 지금 만들어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약간 그 우리에게 좋은 내추럴와인이란 무엇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몇 오래 전에는 뭐 로마네 꽁띠나 라피트를 하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재밌었을 걸 수도 있었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내추럴 특별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걸 내가 좋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으면 좋은 거고 맛없으면 싫은 거지. 그거는 내추럴이 아닌 와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추럴 와인이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의하고 뭐 생산자마다 난 이래서 내추럴인데 남들이 보면 넌 아닌데 이런 게 많아서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우리가 뭐가 정말 좋은 내추럴 와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아가서 그냥 뭐가 좋은 와인 메이킹이냐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초창기고 태동이라 뭐 아무나 만들고 막 그런 게 많아서 네, 정리하겠죠? 여기까지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 이 4가지 와인 지금 설명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하고 나서 같이 마셔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굴인데 뭘 요리?